반갑습니다. 아빠 달려. 오늘도 달리러 나왔습니다. 자, 이제 가을 느낌이 물씬 풍기는 11월입니다. 지난 주말 드디어 제마가 끝이 났죠. 많이 힘들었던 대회였는데 그래도 아주 즐겁게 뛰었습니다. 기록이 아쉽긴 하지만 애초에 뭐 기록에 큰 목표를 두고 간 대회가 아니라서 일단 끝났다는 자체로 조금 후련함이 있고요. 제마를 끝으로 시즌이 끝나신 분들도 많이 있으신 것 같은데 모두 고생하셨습니다. 근데 저는 아직 3개 대회가 더 남아 있습니다. 풀코스, 하프코스, 10km 대회 이렇게 한 개씩 남겨두고 있거든요. 제가 또 대회 중독자라 이 재밌는 걸 또 포기하지 못하고 갈 수 있는 대회들은 힘 닿는 데까지 가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사실 JTBC 마라톤에 대해서 메이저 대회 그런 기대감도 굉장히 컸고 대부분 뭐 그런 기대감을 충족시켜주는 아주 좋은 대회였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쉬운 점이 몇 가지 있었거든요. 몇 가지 아쉬운 점 소신껏 발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JTBC 마라톤이 일단 우리나라에서는 거의 제일 큰 마라톤이고 3월에 있던 동아 마라톤과 제가 자꾸 비교를 하게 됐는데요. 동아 마라톤보다 좋은 점도 있고 아쉬운 점도 있고 서로 이렇게 차이가 좀 있었어요. 그래서 그 비교를 하면서 한번 얘기를 해보고 싶은데 일단 JTBC는 모든 출전 부문의 출발지가 같았죠. 그래서 이 출발 시기에 굉장히 많은 분들이 같이 몰려 있었습니다. 10km 분들부터 뭐 풀코스 모든 분들이 있기 때문에 출발지가 굉장히 혼잡했고요. 뭐 화장실 문제 이런 거는 어떤 대회를 가도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뭐 굳이 언급할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 그래도 차라리 동마처럼 이렇게 출발지를 차라리 나눴다면 사람들이 급한 건 대회 출발 직전이잖아요. 결승선을 나눌 게 아니라 차라리 출발 지점을 나눴다면 그나마 조금은 분산시킬 수 있지 않았을까. 그러면 출발 때 조금은 더 여유가 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화장실 앞에서 40-50분씩 기다린 분들도 많이 계시더라고요. 뭐 상황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차라리 동화처럼 출발지를 좀 나눴으면 좋았겠다 싶은 게 제 생각이고요. 두 번째는 좁은 주로 저는 B그룹에서 출발했는데 B그룹도 초반에는 조금 병목이 있었거든요. 인원이 워낙 많다 보니까 이 JTBC가 저는 올해 처음 나가봤는데 작년에도 그렇고 약간 주로가 좁다고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었거든요. 근데 올해는 작년보다 더 많은 인원이 왔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주로가 좁아버리니까 굉장히 병목이 심했던 것 같습니다. 풀코스 F 그룹이나 10km 주자분들은 뛸 수가 없는 상황인 것 같더라고요. 그 큰 도시에서 교통을 통제하고 주로를 관리한다는 게 쉽진 않겠지만 이 좁은 주로 문제는 어떻게 좀 해결이 돼야 될 것 같아요. 메이저 대회라는 그 명성에 걸맞게 좀 더 많은 분들이 쾌적하게 달릴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좀 갖춰져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 부분은 좀 얘기할 게 많은데요. 급수와 음료 문제였습니다. 그 JTBC 마라톤의 메인 스폰이라 해야 될까요? 음료 스폰이 이온더핏이라고 저는 요게 좀 아쉬운 점이 많았습니다. 일단은 요 이온더핏이라는 음료가 제로 음료였거든요. 근데 이 마라톤 더군다나 풀코스를 가는데 제로 음료가 맞나 싶은 생각을 좀 계속 했습니다. 이게 체력이 고갈되고 수분이 필요한 상황에서는 음료가 입안에 들어오고 몸에 퍼졌을 때 약간의 자극은 있어야 되거든요. 맛이라든지 뭐 당분이라든지 당이 많이 떨어지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게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제로 음료 너무 밋밋했다고 해야 될까요, 맛이? 그래서 저는 처음에는 급수대에 있는 모든 음료가 그냥 그 이온도핏 음료인 줄 알았습니다. 근데 나중에 가다 보니까 반은 물이고 반은 음료더라고요. 처음에 물 먼저 마시고 다음에 가면서 음료 마시고 했는데
솔직히 맛의 차이를 못 느꼈습니다. 뭐가 물이고 뭐가 음료인지. 이 음료를 마셨을 땐 그 자극이 있어야 되거든요. 저는 그걸 무슨 효과라 그러죠? 플라시보인가? 내가 음료를 마셨다, 음료가 몸에 돈다, 이런 느낌이 들어야 되는데 물인지 음료인지 구분이 안 되니까 이게 좀 너무 아쉬웠습니다. 저는 우리가 흔히 아는 뭐 게토레이나 포카리 아는 맛이잖아요. 그런 음료들이 들어왔을 때는 이 자극이 있는데 익숙치 않은 음료와 마시다 보니까 저는 좀 많이 아쉬웠습니다. 그리고 급수대에 음료를 버릴 수 있는 그 수거통이라 해야 되나요? 그게 너무너무 작았습니다. 그래서 길바닥에 컵들이 나뒹굴었고요. 이건 뭐 러너분들도 인식을 좀 바꾸셔야 되는 부분이긴 하지만 일단 버릴 수 있는 공간이 눈에 보이지 않았거든요. 동마와 비교를 해보자면 동마 때는 음료가 제공되고 그 옆에 버릴 수 있는 뭐라 해야 될까요? 약간의 그 수영장? 풀장 같은 느낌으로 큰 통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뭐 어디나 던져도 통에 들어갈 수 있게 아주 잘 돼 있었는데 요번 제마는 그런 버릴 수 있는 통이 너무 작아서 좀 버리기가 쉽지 않았다. 그래서 컵이 좀 더 나뒹굴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들고요. 너무 미끄러웠습니다. 그래서 컵을 밟고 넘어질까 걱정도 됐고요. 물론 그 동마 때 생각도 하기 싫은 플라스틱 컵보다는 훨씬 나았지만 조금 아쉬웠습니다. 그리고 이 컵 사이즈도 제가 느끼기에는 조금 컸거든요. 제가 손이 큰 편인데도 불구하고 이걸 잡고 마시기가 살짝은 부담스러웠습니다. 그래서 손이 작은 분이나 여성 러너분들은 급수할 때 좀 쉽지 않았겠다는 생각을 많이 했고요. 이 컵의 입구 자체가 크다 보니까 마시면서 쏟거나 얼굴이나 코로 이렇게 들어가는 게 더 많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무엇보다 저희 같은 러너분들의 인식 개선, 이것도 좀 시급한 문제입니다. 컵을 그냥 주로 한가운데 버리고 급수대에서 멈춰 쏘고 이런 부분들은 저도 뭐 항상 생각을 하는 부분이지만 고쳐지기가 쉽지가 않은 것 같더라고요. 다들 달리기에 집중하시다 보면 일단 내 컨디션이나 내 상황 먼저 생각을 하게 됐기 때문에 뒷분이나 옆에 가시는 분들 생각할 여유가 없긴 해요. 그렇지만 앞으로 좀 더 나은 마라톤 문화를 만들기 위해서는 이런 부분도 개선이 돼야 됩니다. 급수대에서는 갑자기 멈춰 서시면 안 돼요. 대부분의 급수대, 이런 메이저 대회에서는 혼잡하거든요. 급수대가 그래도 조금은 일반 마라톤 대회보다는 기니까 꼭 초반에 잡지 못하시더라도 뒤에서 잡으시면 되거든요. 너무 초반 급수대에 집착하실 필요 없고 분산시켜서 나는 뒤에서 잡겠다, 조금 뒤쪽 급수대와 앞쪽 급수대가 이렇게 분산될 수 있다면 원활한 급수 환경이 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리고 한 가지가 더 있는데, 이거는 뭐 제 실력에 기반된 얘기라서 다른 분들은 공감을 못 하실 수도 있지만 제마의 코스 생각보다 어필 너무 많았고요. 수서 IC로 빠지는 그 구간 좀 많이 힘들었습니다. 지금 잠실운동장 공사 관계로 코스가 조금 바뀐 걸로 아는데, 저는 이 코스가 조금 과장해서 말하면 대구 마라톤이 자꾸 오버랩이 될 정도로 조금 힘든 코스였습니다. 외곽도로 달리는 그 느낌도 그렇고 마지막 40km 때 그 어필은 그 대구 마라톤과는 그래도 견줄 수 있을 만한 정도로 굉장히 힘든 어필이 아니었나 생각이 듭니다. 이 작년에 제마 뛰셨던 분들은 올해 코스가 쉬워진 거라고 하던데, 그럼 작년에는 얼마나 어려웠던 거지 라는 생각도 해보긴 합니다. 코스가 조금은 어렵지 않았나. 그래서 이제 쥐가 나신 분들도 굉장히 많았고, 저는 동아 마라톤과 많이 비교가 됐었는데, 사실 풀코스를 뛰면서 서울 동아 마라톤만큼 좀 뛰기 좋은 코스는 없는 것 같다 라는 게 저의 결론입니다. 이런 메이저 대회에 뛸 수 있어서 너무 행복했고요. 이런 뭐 아쉬운 점들도 제가 뭐 굳이 캐내자고 해서 꾸역꾸역 집어내다 보니까 나온 거지, 이런 메이저 대회들은 언제나 좋습니다. 이런 대회들은 좀 더 많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욕심, 그런 꿈을 가져봅니다. 덧붙여서 저의 이야기 조금 해보자면,
지금 컨디션은 경주 동아 마라톤이 끝났을 때보다는 훨씬 괜찮습니다. 지금이 마라톤 끝나고 이틀째인데 좀 이렇게 편하게 조깅을 할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어제 그러니까 마라톤이 끝나고 병원을 갔습니다. 가서 처음으로 이제 이렇게 무릎에 내시경도 대보고 했는데 약간의 염증 소견과 무릎에 물이 조금 찼다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요거는 이제 약물로 해결될 수 있는 부분이라 약을 먹고 일단 물리치료를 받고 하면 금세 좋아질 거라 하셨고, 그리고 나서 어제는 뛰지 않고요, 헬스장에서 그냥 자전거를 탔습니다. 혼자 한 1시간 정도 자전거를 탔고 오늘 이렇게 뛰러 나와서 뛰고 있습니다. 지금 거의 한 6분 30초에서 7분으로 뛰면서 가볍게 조깅하고 있는데 생각보다 몸이 좀 가볍네요. 참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저처럼 이렇게 뛰시는 분들 사실 뭐 염증이나 이런 거 웬만하면 다 달고 계신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제가 걸음걸이에 대해서도 얘기를 많이 받았었는데 양쪽 다리 길이가 다르다는 의견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항상 이 오른쪽 다리가 쥐가 먼저 나고 좀 더 아프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오른쪽 다리가 조금 더 길어서 여기에 하중이 더 많이 실리고 더 부담이 간다, 선생님 소견을 들었어요. 제가 타고난 신체 구조기 때문에 뭐 어떻게 바꿀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일상생활을 하는데 다리 길이가 다른 건 전혀 문제가 되지 않지만 저처럼 이렇게 풀코스 마라톤을 뛰고 이렇게 하게 되면 데미지는 축적될 수밖에 없다, 조금은 무리가 갈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제 무릎이나 이렇게 뼈 연골의 상태를 보고 나니까 오히려 좀 마음이 좀 편해졌고, 그래서 그런지 통증에 대한 부담감도 조금 많이 덜어진 것 같아서 마음이 좀 편하네요. 자, 어쨌든 제마가 끝이 나서 아쉬운 분도 있으실 거고 홀가분하신 분들도 있으실 거고, 저처럼 올해 아직 마라톤 대회가 남아서 다음 대회를 준비하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뭐 대회가 있건 없건 사실 저희 같은 평범한 러너들은 크게 중요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냥 대회가 있건 없건 모두 같은 달리기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즐겁게 즐거운 달리기 계속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가볍게 한 5km 정도만 뛰러 나왔는데 뛰어보니까 생각보다 컨디션이 괜찮아가지고 지금 총 13.3km 6분 14초 페이스로 가볍게 리커버리 조깅 마무리했습니다. 이제 한동안 아파 보니까 이렇게 뭐 기록이고 뭐고 통증만 없어져도 정말 달리기가 너무 행복하네요. 여러분들도 잔부상 있으신 분들 뭐 억지로 참지 마시고 무조건 병원 가십시오. 치료받고 하면 금방 나으니까 큰 부상 아니라고 무조건 방치하지 마시고 참지 마시고 무조건 병원 가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짧지 않은 영상 시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는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운동 잘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